네, 이어서 뉴욕 증시와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님, 어제 국채 금리 잔뜩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그렇죠.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 좀 나눠볼까요?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보통 장 초반에는 1.4%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5%대 거래가 되다가 장 막판에 1.4%대로 다시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은 1.3%대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간밤의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 1.5%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1.56%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도 결국은 1.5% 부근에서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조금 질퍽거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9월 한 달 동안에 4.7%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이 보통 주가가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속설이 들어맞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 신경을 쓰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의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 이 화물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화물을 못 내려 가지고 적체돼 있는 화물선이 지금 한 70척이 된다 그럽니다. 이게 보통 때는 많아봤자 40척이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물이 적체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밤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하면 베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그런 회사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따지면 딱 어떤 업체하고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리긴 뭐한데 이 비슷한 업체가 미국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윌리엄 소노마, 크레이튼 베럴 이런 회사들이 네. 모두 이 비슷한 회사들인데 윌리엄 소노마하고 크레이튼 베럴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라인이고요. 네. 이 베드 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적당한 가격에 많이 파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소비 심리를 잘 반영하는 그런 업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 앤 베스 비욘드가 이 공급망 차질 때문에 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2%가 넘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업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달러출이라는 업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달러 숍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에다가 대부분 가격을 맞춰놓고 물건을 파는 우리로 따지면은 다이소 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가능하면 1달러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그 업체도 가면 달러 추리 플러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1달러가 넘는 그런 물건을 파는 코너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1달러를 지켜왔었는데 이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은 1달러 25센트 내지 1달러 50센트짜리 물건도 이제 팔겠다. 그러니까 가격표를 바꿔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지금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금리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좀 상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 또 폭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네. 7%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천연가스는 거래 단위가 배럴이나 이게 아니고 열량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BTU라 그러는데 이게 네.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열량 단위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한 BTU가 252 칼로리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100만 BTU를 기본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에서 이 11월 선물 가격이 6.81%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유럽이 지금 현재 전력난 때문에 이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앞으로 겨울을 앞두고 이 천연가스를 많이 지금 재고로 쌓아둬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로 유럽에 물량을 갖다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된 물량 이외에 더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유럽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또 폭등했다는 네.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유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또 미 연방정부의 또 셧다운은 피하게 됐다. 어느 정도 뭐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주가 움직임을 놓고 셧다운을 피하게 된 게 큰 다행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뭐 지금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틀림없이 서명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은 피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셧다운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또 부채 한도 문제 해결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셧다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부채 한도 문제가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초과가 돼 있는가 하면 미국 국가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28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시키거나 증액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채권, 국채 이자를 갖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돈이 10월 18일이면 다 소진이 된다. 앨런 장관이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8일 넘어가게 된다면은 국채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하.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일을 갖다가 다들 주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부채 한도 증액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제 간밤에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네. 나왔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앞에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죠. 전해드리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36만 2천 명. 3주째 증가를 했고 전주가 35만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만 1,000명이 증가를 했고 예상치가 3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많았고 전주보다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는 뭔가 하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직업을 잃게 돼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거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아무래도 일자리 이탈이 많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나올 그 고용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월 고용 지표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 달 지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64.7로 역시 전달보다 못하고 예상치보다도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속도는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